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렬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저희가 알고리즘의 4단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렬 문제라는 거 참 많이 들어보고 많이 접하실 텐데 명확하게 정의를 일단 해야겠죠. 자, 정렬 문제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정의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입력과 출력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입력은 뭘까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n개의 숫자들의 배열입니다. 그럼 출력은 뭘까요? 입력된 숫자들의 배열이 A1은 A2보다 작거나 같고 A2는 A3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AN이 가장 커지도록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다시 나열을 한 결과를 저희가 출력으로 받으면 정렬 문제를 정의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문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n개의 숫자들을 입력받아서 그것들이 점점 커지는 순서 혹은 점점 작아지는 순서로 다시 배열 혹은 나열한 것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되면 정렬 문제를 해결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순서 혹은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순서에 따라서 정렬 문제는 오름차순 정렬 문제와 내림차순 정렬 문제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는 일단 요 차시에서는 정렬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오름차순 기준으로 정렬하는 문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의된 정렬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n개의 숫자들이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n을 5라고 생각하면 인풋이 5, 2, 4, 6, 1, 3과 같이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오름차순으로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순서로 재배열되는 경우에 저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1이니까 1이 맨 앞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2니까 2가 두 번째 오고 그 다음에 3, 4, 5, 6 순서대로 해서 가장 작은 수 1이 맨 앞에 가장 큰 수 6이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그 중간에는 바로 이전의 숫자가 그 다음의 숫자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재배열되었다면 그것이 정렬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정의했던 문제 정의를 했던 정렬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하나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 거는 선택 정렬입니다. 자,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4단계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문제를 정의하고 두 번째가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세 번째가 정확성을 증명하고 네 번째가 성능을 분석한다고 했죠. 정렬 문제는 지금 앞에서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선택 정렬에서는 알고리즘의 설명, 정확성 증명, 성능 분석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정렬은 무엇인가? 선택 정렬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택을 주어진 입력이 n이 있을 때 거기에서 키값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선택을 하고 그걸 맨 앞으로 보내고 막 이래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긴 하지만 설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효과적인 설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정렬을 가지고 그 방법을 적용해 보면 선택정렬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좀 싱겁지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택을 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라고 하면 들어보는 사람이 좀 황당하겠죠.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정렬하는데? 라고 하면 선택을 할 때 뭐를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값을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최대값을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최소값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결과값이 오름차순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선택 정렬의 아이디어는 최소값 선택이나 최대값을 선택해서 정렬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최소값 선택 정렬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뭘 하나요? 정렬되지 않은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뭘 하나요? 선택된 숫자를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첫 번째 숫자와 자리를 바꾸면 선택된 숫자는 정렬된 것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모든 숫자를 옮길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보시면 입력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숫자 5, 2, 4, 6, 1, 3과 같이 입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의 첫 번째는 뭐였나요? 정렬되지 않은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한다고 했죠. 자, 입력을 지금 6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았는데 이게 다 정렬이 안 된 상황이죠. 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하면 뭡니까? 예,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가장 작은 값은 1이 됩니다. 자, 1을 선택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선택한 숫자를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숫자와 자리를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렬되지 않은 범위는 이만큼이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숫자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5와 1을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1이 여기에 오고 5가 여기에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1은 자리를 옮겼으니까 정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단계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모든 숫자를 옮길 때까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스텝 0에서 했고 스텝 1에서 보면 남아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뭔가요?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로 2죠. 자, 2와 뭐를 바꾸면 됩니까? 정렬되지 않은 숫자 중에 첫 번째. 그것도 2네요. 자, 자기 자신은 자리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까지 정렬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 여기는 4, 6, 5, 3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볼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 다시 제일 작은 숫자를 선택합니다. 뭔가요? 3이죠. 자, 3은 뭐랑 바꾸면 되나요?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첫 번째 숫자 4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 2, 3, 6, 5는 그대로 내려오고 4와 3이 자리를 바꿨으니까 끝자리가 4가 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1, 2, 3, 6, 5, 4가 되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6, 5, 4. 남아있는 정렬되지 않은 거는 6, 5, 4.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는 4. 그리고 정렬되지 않은 것 중에 첫 번째는 6.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이라고 정렬이 되는 것. 6이라고 정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위치를 바꾼 것까지 정렬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렬되지 않은 게 5와 6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5가 되고 정렬되지 않은 것의 첫 번째 역시 5니까 자기 자신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죠. 자,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첫 번째 단계는 선택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한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였나요? 선택한 숫자를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첫 번째와 서로 자리를 바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나요? 요 작업. 작은 숫자를 선택하고 자리를 바꾸는 작업을 모든 숫자를 옮길 때까지 반복한다 였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마지막 요 단계잖아요. 마지막 요 단계에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가 남은 상황에서 굳이 이 작은 걸 선택하고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던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모든 숫자를 옮긴다기보다는 언제까지? 모든 숫자, n개의 숫자가 입력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n-1개의 숫자가 모두 이동되면 마지막 남은 숫자는 항상 남아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이면서 전체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죠. 자, 정확성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정확성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정확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리즘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 남아있는 정렬되지 않은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아무런 숫자도 정렬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n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n개의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정렬되지 않은 숫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거랑 선택한 숫자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였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맨 앞에 하나의 아이템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n-1개가 남죠.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한 일은 뭐예요? n개의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고른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n-1개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고르게 되죠. 그러면 그 숫자는 지금 남아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이면서 또 정렬된 숫자들보다는 큰 숫자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i번째 선택한 숫자는 전체 n개 중에 i번째로 작은 숫자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이 뭐였나요? 정렬 문제는 n개의 입력을 받아서 n개의 숫자를 점점 커지는 순서로 재배열하는 것을 저희가 정렬이라고 불렀죠. 지금 i번째 선택한 숫자가 i번째 작은 숫자라고 한다면 i 플러스 1번째 선택한 숫자는 i 플러스 1번째 작은 숫자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 작은 숫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전체 n개 중에 두 번째 작은 숫자가 두 번째, 전체 n개 중에 세 번째 작은 숫자가 세 번째 이런 순서대로 차례대로 배열되게 되니까 저희가 원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알고리즘 시간에 이 정확성 증명을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잘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분석은 어떻게 될까요? 성능 분석은 저희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요 함수가 뭐냐, 그리고 그 주요 함수를 몇 번 수행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요 함수는 뭘까요? 지금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거였죠. 가장 작은 숫자를 찾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모든 숫자들을 비교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아이템을 민값으로 두고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작느냐, 세 번째가 더 작느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가장 모든 값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 함수를 기준 함수로 잡았을 때 비교를 몇 번 하는지 그 횟수를 세어보면 그 횟수가 바로 저희 선택 정렬의 성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몇 번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예제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로 넘어왔는데, 자, 첫 번째 스텝 제로에서 저희가 뭘 했나요? 스텝 제로에서 했던 일은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거였죠. 처음에 5를 가장 작은 숫자로 잡았다가 5와 2를 비교해 봅니다. 비교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2가 더 작으니까 2를 작은 숫자로 선택을 하죠. 또 2와 4를 비교해서 2와 더 작으니까 2가 계속 작은 숫자가 되고 2와 6을 비교하고 2와 1을 비교했더니 1이 더 작은 숫자니까 얘가 가장 작은 숫자라고 판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1과 3을 비교하게 되죠. 자, 총 몇 번 비교를 하나요? 네, 그렇죠. 모든 숫자들, 주어진 숫자, 입력으로 받은 숫자를 두 개씩 짝 짓는 거와 동일하죠. 두 개씩 짝 짓는 거와 동일하니까 저희가 수행 시간을 n개가 있을 때 두 개씩 짝 짓는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개가 입력이 있을 때 가장 작은 수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총 n-1번 비교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n개가 있을 때 가장 작은 숫자를 뽑는 데 필요한 비교 횟수가 n-1번이었어요. 그럼 작은 수를 뽑았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 숫자를 맨 앞으로 보내게 되니까 남아있는 정렬되지 않은 숫자의 개수는 n-1개가 됩니다. 그럼 n-1개를 다시 두 개씩 짝지어서 비교를 했을 때 비교 횟수는 n-2번이 되죠. 자, n-2번이 되면 두 개까지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n-2개가 있을 때 다시 두 개씩 비교를 하게 되니까 n-3번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으로 두 개 남을 때까지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전체 비교 횟수를 보면 하나씩 줄어들어서 n-1번, n-2번, n-3번 해서 한 번 비교를 할 때까지가 되죠. 결국 이거를 전체를 합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부터 n까지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1부터 n까지의 합. 자, 뭐 공식으로 2의 n-1이라고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에서 10까지 합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자, 1, 2, 3, 4, 5까지만 할게요. 5까지 있고, 자, 똑같은 숫자를 이쪽에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더했더니 각 항이 6이고 그런 항이 5개가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거에 2배니까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는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가 없죠. 항상 요만큼의 비교를 해줘야만 결과값, 정렬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n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면은 어떻게 되나요? 뭐 추가 공간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타의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력받은 숫자들의 배열이 어떤 형태이면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로 나눠지는가. 이거는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선택 정렬에서는 최선이랑 최악의 경우라는 게 없죠. 항상 남아있는 숫자들을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배우게 되실 다른 알고리즘에서는 최선, 최악
그 다음에 평균의 경우가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렬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렬 문제는 뭔가요? 정렬 문제라는 것은 n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n개의 숫자를 점점 커지는 오름차순이나 혹은 점점 작아지는 내림차순으로 숫자들을 재배열한 출력값을 내보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정렬 문제라고 정의를 했던 거고요. 이 정렬 문제라는 것은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렬 문제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삼았고요. 자, 그래서 예로 저희가 선택 정렬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선택 정렬이 뭐였어요? 자, 어떻게 네 가지를 항상 기준을 생각하시면 네 가지를 네 단계로 설명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문제 정의. 문제 정의는 정렬 문제라니까 정의가 됐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알고리즘 설명.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자체는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을 맨 앞으로 보낸다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가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골라서 고른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선택한 숫자와 정렬되지 않은 숫자들 중에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서로 자리를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선택된 숫자가 들어간 자리까지 정렬이 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가요? 모든 숫자를 옮길 때까지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숫자가 아니라 n개 입력이 주어졌을 때 n-1개까지만 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이게 한 번의 비교를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인데요. 물론 저희가 뭐 지금 봤던 예처럼 6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뭐 비교를 한 번 더하냐 덜하냐는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성능상에.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주 많이 주어졌을 때 빅데이터 시대니까요. 1000조 개 숫자를 정렬해라. 그런데 그 정렬을 또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매번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되마다 다시 정렬하고 다시 정렬하고 정렬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 한 번이라는 게 여러 번 반복돼서 시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요. 문제 정의를 했고 알고리즘 설명을 했고 세 번째가 뭐였나요? 세 번째가 정확성 증명이었죠. 정확성 증명을 엄밀하게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된다라고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나요? 첫 번째 선택하는 숫자는 n개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하게 돼요. 두 번째 선택하는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하고 n-1개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하게 되니까 그거는 n개 중에는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한 숫자는요. 첫 번째 선택한 숫자랑 두 번째 선택한 숫자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n-2개의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하니까 그것은 전체 n개의 숫자 중에서는 세 번째로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번 i번째 선택하는 숫자가 i번째 작은 숫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정확성 증명도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증명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분석에서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됐나요? 자, 성능 분석은 크게 절대 시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상대 횟수를 비교한다고 했죠. 상대 횟수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이 되는 것은 숫자들끼리 크고 작음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들의 비교 함수를 기본 함수로 생각을 하고요. 비교를 몇 번 하느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비교를 몇 번 판단하는지는 n개의 숫자를 매번 2개씩 짝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n개의 수가 있을 때는 비교의 수가 n-1.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n-1개의 숫자가 있을 때는 비교의 수가 n-2.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하고 나서 n-2개의 숫자가 있을 때는 비교의 수가 n-3. 그래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비교 횟수도 한 번씩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비교 횟수의 합은 1부터 n-1까지 합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2분의 n 곱하기 n-1이 돼서 2분의 n 곱하기 n-1 네. 돼서 그래서 n 제곱이 최고차항이 되니까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항상 비교를 해봐야 이게 가장 작은 항상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봐야 가장 작은 숫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으니까 최선이나 최악의 경우를 뜻하는 비고 노테이션이나 오메가 노테이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개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세타 노테이션을 써서 세타의 n제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